광활한 우주 한편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존재를 드러내는 그곳에 알파7이라는 이름의 행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알파 종족은 다른 종족들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며 우주의 여러 문명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성취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현재 인류의 지적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과학과 생물학을 결합하여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떤 생명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알파 종족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기술이 단순한 과학이 아닌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일은 마치 신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알파 종족의 연구자들은 미시 세계를 이해하고 조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조합하여 생명의 구조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진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른 문명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알파 종족은 자연스럽게 우주의 여러 종족들로부터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처럼 생명체를 팔았을 뿐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족들은 알파 종족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맞춘 생명체 제작을 의뢰했고, 알파 종족은 이를 수락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알파7 행성은 우주의 생명공학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우주 전역에서 생명체를 제작해 제공하는 거대한 공장처럼 변모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자신들이 우주 속에서 유일무이한 창조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흐름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만큼 강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행성 곳곳에는 거대한 생명공학 시설이 있었고, 각각의 시설들은 그들이 받은 의뢰에 따라 맞춤형 생명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대규모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뢰는 베타 종족이라 불리는 전 우주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종족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베타 종족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정복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력과 자원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베타 종족은 은하계 내 여러 행성들로부터 자원을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알파 종족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창조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베타 종족은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명체가 스스로의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할 것. 두 번째는 베타 종족을 창조자로 여기고 그들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할 것. 세 번째는 베타 종족의 지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 이는 마치 인류가 로봇에게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로봇 삼원칙을 부여한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베타 종족의 요구에 따라 생명체를 창조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타 종족의 의뢰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베타 종족의 의뢰를 수락한 알파 종족은 의뢰받은 장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현재 우리은하라고 불리는 은하계도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단은 우리은하계 내부의 여러 행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행성의 대기 조성, 중력, 온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그 환경에 맞는 적합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지구라는 행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파 종족의 과학자들은 지구를 조사하던 중 이 행성의 생태계가 자신들의 고향 행성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연환경은 알파7과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알파 종족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실험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알파 종족은 곧 지구 환경에 맞춘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베타 종족의 조건에 맞추어 생명체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신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는 오직 베타 종족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들의 목적은 지구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베타 종족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베타 종족의 지시에 따라 노동을 수행하는 단순한 존재로 남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알파 종족은 베타 종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며 그들의 기술과 과학을 또 한 번 발전시키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 창조는 단순히 하나의 과업을 넘은 또 다른 창조의 여정이자 우주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알파 종족의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에 적합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철저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한 설계와 세밀한 유전자 조작을 수행했습니다. 알파 종족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체 리듬이 지구의 낮과 밤, 사계절에 맞추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디자인했으며 또한 지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들을 추가했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알파 종족과 비슷하게 설계되었지만 더 단순하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는 베타 종족이 요구한 것처럼 자아의식과 창의성이 억제된 상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사고와 본능을 가졌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만을 인식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인간의 두뇌 설계 과정에서 알파 종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타 종족의 요구에 따라 인간은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기본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알파 종족은 인간의 유전자에 베타 종족을 창조자로 여기는 깊은 신념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베타 종족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본능적인 충성심을 각인시켰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복잡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과 생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완료되자 알파 종족은 이들을 지구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타 종족은 인간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자원을 채취하고 지구 곳곳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알파 종족도 자신들이 계획한 인간이 예상대로 지구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구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사냥과 채집, 농업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베타 종족이 원활하게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 지구 곳곳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이를 베타 종족에게 바치며 별다른 고민 없이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알파 종족은 지구에 배치된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찰하며 그들의 발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단순한 생활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인간의 유전자와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미세한 조정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간은 알파 종족과 베타 종족이 원하는 대로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본성을 유지하면서 지구에서 차츰차츰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들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설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원을 나누며 생존하는 모습을 통해 알파 종족은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설계에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들은 지구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점차 자신의 삶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협동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일부 인간들은 자신들의 창조자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인간들이 알파 종족과 베타 종족의 계획을 벗어나는 첫 단계로 작용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며
인간들이 그들의 설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종족은 인간들이 조금씩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베타 종족은 인간들이 여전히 그들의 명령에 따르고 있음을 보고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계속해서 자원을 채취하고 베타 종족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